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개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하나는 일반층, 하나는 테라스 타입입니다. 일반층은 이 단지에서 여러 타입들이 있는데 가장 저렴한 3억 후반의 타입을 소개를 할 거고요. 테라스 타입은 또 테라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넓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고 취향에 맞는 집 관심이 있으시면 또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이 주차 공간이 동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타입의 동은 이렇게 지하 주차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있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이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도록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또 할 수가 있도록 설계를 해놨는데요. 자, 이 현관 열고 들어가면 계단 없이 바로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에 1층에도 공동 현관이 있습니다. 공동 현관이 총 3군데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가 지하 1층, 그리고 로비층이 있습니다. 로비층은 건물 뒤편에서 타는 거고요. 1층은 건물 앞편에서 타는 거고, 방금 제가 탑승한 지하 1층은 주차를 하고 탑승하는 곳입니다. 모델하우스는 2층에 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일반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9.8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해서 41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한쪽에만 신발장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은 신발장이 아니고 큰 거울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게 다른 타입들하고 조금 다른 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타입은 양쪽에 신발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타입만 한쪽에 신발장이 몰려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중문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일괄소등 버튼 우측에 확인이 되고요. 바로 옆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 방은 안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매립돼서 있는데요. 첫 번째 방의 수납 공간은 아주 넓진 않습니다. 딱 이렇게 행거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수납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공간의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한데요. 이건 이 타입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타입도 다 마찬가지죠. 한쪽 벽면은 웨인스코팅 그리고 도장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맞은편 벽면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이런 게 좀 다르고, 그리고 메인 욕실에 양변기에는 비데가 있고요.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맞은편에 있는 방, 두 번째 방이자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니까 이제 다른 방들보다는 공간이 더 넓어졌고, 안방의 수납은 한쪽은 이렇게 매립형 북박이장 3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은 침구류 등을 보관하시면 되고요. 맞은편은 여닫이문으로 분리가 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납은 굉장히 여유있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화장대 있고 행거가 설치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정말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안방이니까 안방 욕실도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도 안쪽에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을 정도니까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파티션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하고 안방 욕실하고 그 부분이 살짝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가면 바로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이 팬트리는 가로폭이 좀 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양쪽 미닫이 포켓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행거도 다 끝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도 많이 가능한 팬트리 공간. 맞은편에는 3번째 방이 있습니다.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도 첫 번째 방처럼 침실로 쓰는데 무리 없는 공간으로 확장을 잘 해놨고요.
역시 안쪽에 매립형 붙박이장이 있는데 첫 번째 방처럼 한 칸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납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방 3개는 다 봤고요. 자, 안쪽으로 따라 들어오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은 이 타입도 확장을 잘 해놨습니다. 한 4m 6, 70 정도 되는 거실 폭이니까 거실은 많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치형 창 3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교환기 다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설치가 되어 있고, 옵션이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타입에만 있습니다. 일단 빔이 설치가 되어 있고, 맞은편을 보면 이 위에 스크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에만 이렇게 스크린하고 빔까지 같이 옵션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아트월 쪽은 전부 다 또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반대편 아치창 쪽은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인테리어를 좀 다르게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요.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들이 있어서 뻥뷰는 아니지만 다행인 건 이제 가운데가 좀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터져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저 끝에도 건물이 있어서 일단 뻥뷰는 아니더라도 다행인 건 가운데가 터져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봤고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또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주방 공간은 추가 식탁을 설치할 수 있는 주방 스타일입니다. 자, 이 앞으로 이렇게 세로로 놓게 되면 4인용 식탁 또는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을 그냥 식탁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쓸 수는 있는데, 이 아일랜드 식탁을 보면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앉았을 때는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추가 식탁을 설치해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스 배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체가 쉽도록 이렇게 배관을 미리 빼놨어요.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있고요. 그리고 상하부장은 다 채워진 주방 스타일입니다. 냉장고 자리에는 냉장고가 세팅이 되어 있죠. 기본 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른 타입들은 이렇게 미닫이 포켓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중문 형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여닫이 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닫이 문일 때 이렇게 열었을 때는 이 뒤에 공간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다행히도 여기가 벽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쪽 공간을 쓰는데 온전히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안쪽에 보조 주방이 있어요. 2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보조 개수대도 있고요. 이쪽을 보조 주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용도실 자체는 이제 넉넉해서 보조 주방으로도 쓰면서 세탁실로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타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반층을 소개했는데요. 여기가 2층인데 2층, 3층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단지 내에서 제일 저렴한 타입이 3억 후반인데 이 타입이 3억 후반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4억이 조금씩 넘어가는데 이 타입만 3억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건너가서 1층 테라스 소개를 할 건데, 테라스 중에서도 요 타입은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걸 소개해 드릴 거니까 테라스 타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영상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테라스 타입으로 건너가 볼게요. 두 번째 테라스 타입을 촬영할 동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동은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벙커식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는 8세대인데 라인은 9개가 그려져 있으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차를 하고 나서 아래쪽에도 공동 현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도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현관 열리면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위를 보면 위에도 공동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공동현관은 별로 이용할 일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보통은 걸어 오시더라도 바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시겠죠. 그리고 주차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위에 1층 공동현관은 별로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1층 소개니까 1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밑에가 지하 1층이고 1층은 2층 같은 높이 1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이라도 바닥에 딱 붙어 있지 않아서 외부하고의 시선 차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20.8평, 실사용 면적은 43평입니다. 세대 현관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습니다. 좌측에 3칸, 우측에 3칸. 한쪽은 이렇게 거울 마감되어 있고요. 옆은 분리가 되어 있는 신발장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도 올려둘 수 있고요. 일괄 수동 버튼 있고, 중문은 스윙도 중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도 열 수 있고요. 밀어서도 열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방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실로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방인데, 이 방에는 안쪽을 봐도 수납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현장은 다른 타입들 가보면 첫 번째 방이든 두 번째 방이든 세 번째 방이든 수납 공간이 다 있는 게 특징인데, 이 타입은 첫 번째 방에 수납 공간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어요.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조금 따라 들어가면 여기에 중정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층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일반 층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위에가 그냥 발판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데크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바닥이 아예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테라스처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콘센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네요.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안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안쪽에는 욕실 있습니다.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거울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용 워터건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드레스룸 공간은 깊이가 꽤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납은 많이 가능한 편이고요.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 라인은 이렇게 수납장을 달아놨습니다. 안쪽에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미닫이 포켓도어로 분리가 드레스룸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까지 살펴봤고요. 나가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4,800, 900 정도 되는 폭이니까 굉장히 많이 확장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링 팬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전열 교환기,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1층 테라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2층 제가 소개할 때 바닥 보여드렸는데, 거기는 또 헤링본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층별로 바닥 마감재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뒤는 창을 내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중정 테라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창을 하나 만들어 두신 거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 요거는 이제 다른 타입들하고 같고요. 앞에 빌라는 있지만 동간거리는 꽤 떨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답답함은 없지만, 역시나 이 타입에서는 요 가운데가 뚫려 있는데 저 끝에 무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저 끝에는 무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봤고요. 주방 보기 전에 욕실, 메인 욕실입니다. 양변기에는 비데가 옵션이고요. 그리고 청소용 워터건은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주방, 주방 공간은 2층 일반층하고 똑같은데요. 이 앞으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디귿자 형태의 주방 공간이면서 수납장도 상하부장 다 채워져 있어서 수납도 많이 가능하고요.
냉장고 자리인데 현재는 비어놨죠. 요거는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빈집이라서 미리 가전은 넣어두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옵션 가능합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뺄 수도 있어요. 식기세척기 자리도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데요. 내가 식기세척기를 쓰지 않을 뿐더러 아니면 쓰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설치 전에는 마이너스 옵션이 가능합니다. 게스대 위로 환기창도 크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고 이제 이쪽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는 건데요. 방을 먼저 마저 보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끝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일반 층에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을 통해서 이 옆으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순환 구조의 방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1층 테라스 타입은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정면에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일반 층하고 같은데요. 이 옆에 있는 방, 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일반 층에서는 이게 수납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방으로 건너 다닐 수가 있는 순환 구조였는데 그게 1층에 와서는 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메리평 붙박이장이 3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 가능하고요. 자, 순환 구조의 방이 아니니까 다시 나와서 건너방으로 건너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층도 그랬지만 이 옆에 이 공간은 침실로 쓸 수는 있는데요. 침대 하나 갖다 놓으면 공간이 꽉 찰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협소한 방이니까 여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침실 등으로 충분히 쓸 수는 있는데 침실보다는 뭐 서재나 이런 공간 등으로 꾸며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가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메리평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와서는 이제 약간 구조가 변형이 된 거죠. 위에 2, 3층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일단 여기에 방 하나, 그리고 여기에 방 하나, 그리고 들어오면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방 그리고 안방까지 해서 1층만 포룸이 된 겁니다. 2, 3층은 3룸,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 구조로 되어 있었던 공간 때문에 3.5룸이나 3룸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1층 테라스 타입은 이게 바뀌면서 포룸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는 저기 끝에 있는 방 빼고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다음은 다용도실인데요. 이 다용도실 이렇게 3연동 중문으로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고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간도 널찍합니다. 자, 이렇게 수납장도 한쪽에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세탁 용품 등을 안에 넣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1층 테라스 타입은 다용도실 중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는 이 테라스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설치해 놨어요. 내려와서 보면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일단 이 한쪽으로 자투리 공간이 있고요. 메인은 이쪽이 됩니다. 한쪽에는 화단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테라스는 여기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뭐 그냥 막 뛰어다녀도 될 정도로 넓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일부 화단 빼고는 보셨겠지만 잔디 구간이 없어서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쪽만 나중에 조경 그냥 걷어내고 텃밭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죠. 자, 바깥쪽에 보면 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기 콘센트도 하나가 있고요. 이 테라스 타입이 다른 타입에 비해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이 자투리 공간도 지금 여유가 꽤 되는 거고 메인 공간은 메인 공간대로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테라스 타입 중에서 이 타입이 가장 넓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확실히 테라스가 넓으니까 가격도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는 좀 무거우니까 낮은 가격대 테라스 타입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촬영을 끝낼까 하다가 건너가서 이 지금 보시는 테라스 타입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은 그 테라스 타입도 마저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테라스 타입이 있는 동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동도 방금 전에 소개를 했었던
그 테라스 타입이 있었던 동처럼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벙커식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다 확보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현관 열고 들어오면 역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역시 13인승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는 1층이니까 1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18.3평, 실사용 면적은 37평입니다. 이번 타입도 이렇게 양옆에 신발장이 4칸씩 총 8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층 타입만 한쪽에 4칸이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타입 빼고는 대부분은 이렇게 다 양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바로 우측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 타입은 전부 다 이 구간들이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별로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침대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돌출형이 아니고요, 매립형으로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면 그만큼 공간을 사용을 못 하는데요, 이 타입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북박이장이 설치가 매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모든 공간의 조절기 이번에도 역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방은 두 번째 방이면서 안방입니다. 에어컨이 있고, 안쪽에 욕실,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넓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미닫이 포켓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양쪽입니다. 양쪽 다 미닫이 포켓이고요. 드레스룸 공간은 안쪽까지 깊이가 꽤 되는 편입니다. 거의 4m 가까이 되는 폭이니까 수납은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한쪽에 화장대는 이 양옆을 수납장으로 또 채워놨습니다. 안쪽에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각선 맞은편에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역시 있고요. 첫 번째 방하고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역시 침대, 책상 갖다 놓고 이 안쪽에 수납 공간도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다, 침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방까지 침실은 모두 다 봤고요. 건너편의 메인 욕실은 양변기에는 비데,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은 문이 달린 형태로 공간을 분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욕실까지 봤고요. 이제 끝으로 오면 거실이 나오는데, 이 거실이 4,6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입들하고 거실의 폭은 거의 같은데 살짝 좀 줄어들었다, 한 10cm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0cm 정도면 눈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타입에 비해서 거실 폭이 살짝 줄었다 이런 느낌일 뿐이지, 이 타입도 충분히 거실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링 팬 그리고 전열 교환기, 시스템 에어컨 다 있습니다. 이 타입의 장점이라면 거실 앞이 다 터져 있다는 겁니다.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앞이 뻥뻥 다 터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창호는 역시 KCC 이중창이고요. 이번에도 아치 타입인데요, 1층 테라스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요. 가운데는 창이 환기할 수 있는 문이 달려 있고, 끝에는 환기할 수 있는 창이 아닙니다. 그냥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주방은 따로 추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원형 테이블이지만 길게 세로로 놓는다면 8인용까지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옆에 냉장고 세대는 기본 옵션, 이거는 전 타입이 공통이고요.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보조 쿡탑도 하나 있습니다. 게스트의 위로 환기창, 후드는 노출 후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죠. 보통은 이렇게 수납장 아래쪽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노출 후드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환기창도
이 측면 쪽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길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고요. 가스 배관 역시 이번 타입도 이렇게 미리 빼놨습니다. 나중에 교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미리 빼놨습니다. 자, 옆에 다용도실 이번에도 3연동 중문 형태로 분리를 해놨고요. 불투명 처리 역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의 공간 널찍합니다. 세탁실 이상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널찍한 다용도실인데요. 다른 타입하고 또 다른 게 있죠. 이번 타입에는 보조 주방으로 쓸 수 있는 이 안쪽에 수납장하고 그다음에 보조 쿡탑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타입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끝으로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는 이제 이 문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분양할 당시에는 이 바깥쪽 공간이 공사가 안 돼 있어서 어수선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돌계단은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고 디딤석도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잡초가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테라스 타입하고 다르게 이 테라스 타입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 사이즈도 좀 차이가 나죠. 세 번째 테라스 타입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소일거리 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풀을 다 걷어내고 여기를 텃밭 등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옆에 공간이 더 있는데 자, 여기도 디딤석으로 마감은 되어 있지만 풀들이 좀 많이 자라 있어서 여기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테라스다.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긴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반을 나눠서 반은 저쪽 세대, 반은 이쪽 세대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반으로 갈라진다고 해도 이 길이가 워낙 되기 때문에 작지 않은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인 공간은 지금 보시는 이쪽이라고 보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타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반층 하나, 테라스 타입 2개, 마지막 테라스 타입, 이 타입이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하고요. 두 번째 테라스 타입이 가격이 높은 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테라스는 모름지기 좀 커야죠. 넓어야죠. 한다면 두 번째 타입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가격이 좀 낮아야죠. 테라스 크면 뭐합니까? 청소하기만 힘듭니다. 관리하기 힘듭니다. 라고 한다면 세 번째 타입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제가 1층이지만 2층 같은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위로 이렇게 1층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안쪽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담장을 쳐놓은 거는 이제 바깥쪽이 뻥 뚫려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보지 말라고,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장을 높게 쳐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집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